해병대 수색대대가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 설안지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병대 특수수색대대와 124단 수색대대가 차례로 진행하는 이번 훈련은 설상 기동훈련과 대대 전술훈련 등을 진행하며 적지중심 작전 능력을 한층 더 키우고 있습니다. 1군수지원여단이 다연장 로켓 탄약 공중제보급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훈련은 육상 보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공중자산을 활용해 탄약을 지원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장병들은 이를 통해 빈틈없는 군수지원 태세를 갖췄습니다. 6.25 전쟁 당시 공군조종사였던 김두만 장군은 하늘에서 맨손으로 폭탄을 투하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대한민국 하늘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 공군 최초 100회 출격이라는 기록을 써내려간 김두만 장군의 일대기를 그날 군대 이야기에서 들여다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KF 뉴스 시작합니다. 해병대 수색대가 혹한 속 임무 수행 능력을 키우기 위한 설안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헬기를 이용한 공중 침투부터 설상 기동과 은거지 구축까지 다양한 훈련을 통해 필승 해병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박인배 기자가 훈련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눈 덮인 산속 해병대 수색대원들이 체력 단련을 합니다. 칼바람으로 체감 온도는 낮지만 대원들의 열기는 점점 달아오릅니다. 해병대 특수수색대대와 124단 수색대대가 차례로 진행하는 설안지 훈련 현장입니다. 해병대 상륙기동 헬기 마리논이 적진에 침투한 상황을 가정한 훈련입니다. 수색대원들은 패스트로프로 신속하게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병대 수색대대 설안지 훈련은 고유 임무인 적지 중심 작전 능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입니다. 올해 훈련에는 500여 명의 대원들이 주특기 훈련과 설상 기동 훈련, 대대 전술 훈련에 참가합니다. 대원들은 거리와 경사에 따른 스키 운용 기술을 숙달하면서 작전 수행 능력을 높입니다. 이번 설상 기동 훈련은 동계 설상 지역에서 은밀하고 신속한 기동력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훈련입니다. 설상 기동 이후 대대 전술 훈련에선 침투와 은거지 구축, 특수 정찰 등의 작전을 수행합니다. 수색대대 특성상 팀 단위 작전이 많은 만큼 전투 지휘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통해 단결력도 기릅니다. 복잡한 전장 환경 속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군사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색대대 임무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훈련에 매진하여 늘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인한 해병대가 되겠습니다. 필승! 해병대 수색대대는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어떠한 환경에서도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해군 특수전전단도 혹한기 훈련에 한창입니다. 특전 요원들은 고속 고무보트를 타고 임무 수행 지역 근해까지 이동하는 고속기동 항해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뼛속까지 얼어붙는 차가운 겨울바다의 파도 뒤 해군 특전 요원들이 고무보트를 타고 나타납니다. 물살을 온몸으로 맞고 있지만 요원들의 자세는 흐트러짐 없습니다. 해군은 특수전전단이 10일부터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서 2025년 혹한기 훈련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병들은 오늘 19일까지 계속되는 실전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토대로 전천 후 임무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고 특수작전 태세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훈련에 투입된 특전 요원들은 영하 20도를 밑도는 혹한과 방향을 가늠할 수 없는 폭설 등 최악의 조건에서도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는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해군 특전 요원들은 불가능은 없다는 UDT-실의 신조대로 바다, 하늘, 땅 어떠한 극한 환경에서도 임무를 완수하는 만만의 특수작전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특전 요원들은
동해 노봉 해안에서 진행된 고무보트 장거리 항해를 비롯한 해안 침투 훈련을 완벽히 수행했습니다. 이어 야간 산악기동과 은거지 구축, 특수 정찰 등을 포함한 종합전술 훈련에 매진할 예정입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1군수지원여단이 혹한기 훈련의 하나로 다연장 로켓인 MLRS 탄약 공중제보급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김효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할 수 있듯 탄약이 부족하면 긴박한 상황으로 치닫거나 최악의 경우 전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1군수지원여단이 임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혹한의 상황에서도 훈련을 추진한 이유입니다. 육상 보급로 이용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공중 자산을 활용하여 전투부대로 신속히 탄약을 지원하기 위한 공중 제보급 훈련입니다. 기존 훈련에서는 화물낭을 이용하여 포 의장을 하였다면 이번에는 파드 자체를 결박 훈련을 하다 보니까 탄약 보급 명령이 하달되자 탄약대대 장병들이 지게차를 활용해 2톤이 넘는 탄약을 적재합니다. 봉수근무지원단 장병들이 탄약을 견고하게 결박합니다. 볼트를 단단히 조이고 철사로 한 번 더 묶습니다. 나일론 케이블 등으로 구성된 4개의 부속품을 꼼꼼하게 연결하면 11톤까지도 거뜬하게 옮길 수 있습니다. 저 멀리서 CH-47 헬기가 모습을 드러내자 수송대대의 접지요원과 유도요원이 헬기를 안전하게 탄약 적재 장소로 유도합니다. 내부가 아닌 외부로 인양을 하게 되면 이착륙을 하지 않아 지원 시간은 줄이고 생존성은 높일 수 있습니다. CH-47 헬기가 고도를 낮추며 탄 가까이 내려옵니다. 헬기 이착륙 시 미탑승 인원은 주변으로 피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탄약을 헬기에 연결시켜야 하기에 날카로운 바람에 맞섭니다. 거친 바람 소리는 소통을 위한 통신기기를 무용지물 시켜버리더니 장병들의 거센 외침까지 한순간에 날려버립니다. 주변의 모래와 풀은 날카로운 칼같이 변해 얼굴을 핥힙니다. 하지만 우리 장병들의 손놀림은 소리와 풍속이 거세질수록 더욱 신속해져 탄약을 헬기에 빠르게 결합시킵니다. 정신없는 와중에도 철두철미하게 안전검사를 하고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되자 헬기가 드디어 하늘 높이 날아갑니다. 이번 MLRS 탄약 공중 제보급 훈련의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전투부대에 대한 적시적인 군수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단은 이번 성과를 토대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한 군수 지원 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탄약 전환 적재 훈련 등을 병행해 전시 탄약 지원 절차를 속달할 계획입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남부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이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대설특보가 발효된 전라권과 경상권, 경기도와 충청북도 등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고 오늘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대본은 출퇴근길 교통혼잡과 빙판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설과 재빙 작업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군에서도 훈련 일정을 조정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즉각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위해 북한이 지원한 장사정포가 200문 이상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향후 추가적인 병력과 무기, 탄약에 대한 지원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 정세에 대해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파병 후 무기, 탄약 등 대러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대러 지원 규모는 장사정포 200여 문, 병력 11,000여 명, 상당량의 탄약 등이며 향후 추가적인 병력, 무기, 탄약 지원이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11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대러 장사정포 지원에 대해 160문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후 추가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올해는 북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로 러시아의 지원하에 핵미사일 완성도 재고, 재래식 전력 현대화에 매진할 것이라며 대러 지원 대가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재진입, 핵 잠수함 등 첨단 군사기술 이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우호적 발언에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미사일 발사와 김 위원장의 핵시설 방문 등을 공개하는 데 대해 향후 미북 대화에 대비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남측을 향해서는 한국의 정치 상황을 살피며 GPS 전파 교란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미 해군 함정 건조를 우리나라와 같은 동맹국에 맡기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한미 양국이 동맹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민아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일 미 의회에 따르면 마이크 리 상원의원과 존 커티스 상원의원이 최근 해군과 해안경비대의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 2건을 발의했습니다. 외국 조선소에 미 해군이나 해안경비대의 함정 건조를 금지하는 법을 개정해 예외를 두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위 법안이 통과되면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이나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에 있는 조선소의 경우 함정 건조를 맡을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은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비용이 미국 조선소보다 낮아야 하며 중국 기업이나 중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 외국 조선소를 소유하거나 운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안을 발의한 두 의원에 따르면 미 해군이 준비태세를 유지하려면 함정 355척이 필요하지만 현재 291척만 운용하고 있어 신속한 법안 통구 요구가 반영됐습니다. 커티스 의원은 비용은 낮추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를 강화하는 상식적인 조치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법안에는 특정 국가가 협력 대상으로 명시되진 않았지만 미국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은 사실상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 의회에선 중국과 전략적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미 해군을 강화하려면 조선 강국이자 동맹인 한국 그리고 일본과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지속해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러시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미국인 마크 포겔이 석방돼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석방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11일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문답을 진행한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가 그간 구금했던 미국인 마크 포겔을 석방한 것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관계의 시작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I hope that's the beginning of a relationship where we can end that war and millions of people can stop being killed. They've lost millions of people. They lost, in terms of soldiers, probably 1.5 million soldiers in a short period of time. 마이크 왈츠 백악관 보좌관은 성명을 통해 스티븐 위트고프 중동 특사가 포겔과 함께 러시아 영공을 벗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선의의 표시이자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혹하고 끔찍한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가 될 억류자 교환을 협상했다고 전했습니다. 마크 포겔은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이자 모스크바의 미국 학교 교사로 지난 2021년 여름 미국에서 러시아로 입국하던 중 짐에서 마약이 발견돼 러시아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포겔은 해당 마약이 미국 의사가 의료용으로 처방한 거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유죄 판결을 받고서 러시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가자지구 휴전에 중동 정세의 혼란이 다시금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의 인질 석방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강도 높은 교전을 재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신소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11일 안보 내각 회의를 마친 뒤 내각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한 내용이라며 인질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하마스가 최종 격파될 때까지 강도 높은 교전을 재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לא יחזיר את חטופינו עד שבת בצהריים, הפסקת האש תיפסק וצה"ל יחזור ללחימה עצימה עד להכרעה סופית של החמאס. 그러면서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마스에 같은 요구를 했던 것과 가자지구 인수개발 내용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혁명적인 구상 역시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 정오까지 인질들이 풀려나지 않으면 휴전이 취소돼야 한다며 온갖 지옥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합의가 크게 흔들리는 가운데 친일한 예멘 반군 후티는 이스라엘이 전투를 재개하면
후티도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후티 수장 압둘 말리크 알 후티는 현지 시간 11일 TV 연설을 통해 우리의 손이 방아쇠 위에 있으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긴장을 고조하면 우리도 이스라엘에 즉각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미 반이스라엘 연대로 구성된 이른바 저항의 축 일원인 후티는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후 하마스를 지원하는 명목으로 홍해를 지나는 외국 선박들을 위협해 왔는데 이번에 휴전이 파기되면 후티의 항로 위협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나옵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남수단 재건지원단 한빛부대 19진이 남수단에 또 하나의 희망을 심었습니다. 한빛 직업학교 수료식을 통해 국가재건의 기초가 되는 농업 분야 전문교육 이수자 16명이 탄생했습니다. 백재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16주 동안 한빛 직업학교 교육을 모두 수료한 교육생들이 학사모를 쓰고 335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한빛부대가 10일 남수단 존가랑 대학교에 위치한 한빛농장에서 한빛 직업학교 수료식을 진행했습니다. 한빛 직업학교는 지난 2016년 개교 이래 14개 기수 600여 명이 수료했으며 이번 수료생들은 국가재건의 기초가 되는 농업 분야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로 직업학교 교육이 중단된 뒤 지난해 10월부터 재개된 교육을 처음 수료해 더욱 뜻깊은 의미를 가졌습니다. 수료생들은 오랜 내전과 기근으로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조국 남수단의 경제를 개선할 수 있는 농업을 되살려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This initiative, the shining seed of hope, has planted not just seed in our feet, but also the seed of ambition, the seed of inspiration, and also the resilience in our heart. 한빛부대는 직업학교 운영을 위해 파병전 농촌진흥청에서 벼와 원예, 과수 등 농업 전반에 대한 위탁교육을 받았습니다. 남수단 관계자는 지난 수년 동안 한빛 직업학교를 통해 농업과 목공, 제빵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로 남수단에 희망을 심어준 한빛부대 장병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The people and government of Jonglei State are grateful to UNMISS in general, but Rock HMEC in particular for continuing to support the citizens of this great state with such skills and in other areas, which if applied can change Jonglei State for the better. 이번에 수료한 16명의 교육생은 앞으로 한빛농장 장목반의 일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며 영농 부흥에 있어 남수단의 핵심 인재로 활약하게 됩니다. 한빛부대는 앞으로 한빛 직업학교를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해 전기와 배관, 양계 등의 전문 기술을 교육하고 우수 수료생의 방한 연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빛부대가 뿌린 뜨거운 열정이 남수단의 희망으로 싹트고 있습니다. KFN 뉴스 백재용입니다. 이어서 그날 군대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6.25 전쟁 당시 공군 조종사로 활약하면서 대한민국 공군 최초 100회 출격이라는 기록을 달성한 김두만 장군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이분들은 6.25 전쟁에 참전해서 아주 큰 공을 세우신 분들입니다. 전쟁 영웅분들이시네요. 맞습니다. 2023년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국가보훈부와 한미연합군 사령부가 함께 선정한 6.25 전쟁 10대 영웅입니다. 이분들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 중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분이시죠? 네, 바로 이분입니다. 6.25 전쟁 10대 영웅 중에 유일한 생존자. 김두만 공군 대장입니다. 김두만 장군에게는 이름 앞에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공군 최초 100회 출격 조종사입니다. 지금부터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100회 출격을 달성한 날짜가 1952년 1월 11일입니다. 그때는 6.25 전쟁이 한창일 때 아닌가요? 맞습니다. 김두만 장군은 포탄이 비 오듯이 쏟아지던 전쟁터에서 100회 출격이란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진짜 대박. 김두만 장군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처음 출격했던 날짜가 1950년 6월 27일이었는데요. 전쟁이 발발하고 이틀이 지난 시점이었죠. 김중희, 지금부터 임무를 주겠다. 폭탄 10발을 갖고 가서 문산철교를 폭파시키고 와라. 그런데요. 김두만 중위가 탑승해야 하는 T6의 T가 무엇의 약자였냐면요.
트레이너였습니다. 말 그대로 훈련용 항공기였기 때문에 기동력이 형편없었고 무장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T6의 날개 밑에 폭탄 거리를 장착했고요. 이마저도 불가능한 연락기에 탑승한 조종사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폭탄을 맨손으로 집어던졌습니다. 진짜 열악했구나. 비록 열악한 환경에서 출발했지만 우리 공군에겐 아주 역사적인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공군이 미군에게 끈질기게 요청한 끝에 F-51D 전투기 10대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도 진짜 드디어 전투기를 갖게 됐네요. F-51D 전투기와 함께 출격한 조종사들은 첫날부터 눈부신 전공을 세웠습니다. 심지어 첫날부터 진짜 대단하시다. 동해안의 묵호, 삼척지구에 상륙하는 북한군을 발견하고 적군의 연료 창고를 불태웠고 노량진 지구에 집결해 있는 적군의 대지 공격을 감행해서 적탱크 2대와 차량 3대를 격파했습니다. 김두만 대위에게도 전투기를 조종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북으로 도망가는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지상군에 대한 근접 항공 지원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미군 조종사들과 함께 세계 편대로 출격해서 그날 하루에만 전차 6대, 열차 10량, 군용 건물 한 채를 폭격하는 전과를 거뒀습니다. 매일같이 출격하며 전과를 세우던 우리 공군은 1950년 11월부터는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청난 수의 중공군이 전선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공군이 F-51D 전투기와 함께 옮겨간 곳은 제주 기지였습니다. 제주도까지요? 네. 이때 소령이 된 김두만은 교관 조종사로 선발돼서 본격적으로 전투 조종사를 양성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조종사를 양성하는 데 집중했던 걸까요? 그만큼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단독 출격이었습니다. 미군의 도움 없이 국군이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한다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1951년 10월 11일 마침내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역사적인 단독 출격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공군은 F-51D 전투기와 함께 무려 8,400번이 넘는 출격을 하면서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온 전선을 누볐습니다. 개전 초기에 여의도 기지 작전에 참가해서 아군의 서울 수복 작전과 평양 입성에 기여했고 평양 승오리 철교 차단 작전을 비롯해서 평양 대폭격 작전, 351고지 공지 합동 작전 같은 전과를 세우면서 조국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우리 공군은 단 한 대의 전투기도 없이 갑작스럽게 전쟁을 맞았지만 전쟁을 치르는 동안 견고하게 체계를 갖춰나갔습니다. 현재 우리 공군은 전 세계에서 상위권에 랭크될 만큼 엄청난 공군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 것을 안다라는 뜻의 온고지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안보 상황이 엄중한 지금이야말로 그 어떤 적도 두려워하지 않고 생사를 초월했던 선배 전우들의 필승의 신념을 되새겨야 할 때가 아닐까요? 유효가 났을 때 우리 공군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고 비행기도 없었으니까 훈련도 안 돼 있었죠. 그러니까 이 훈련도 안 되고 준비가 안 되면은 이건 싸워서 100번 싸워서 100번 지는 게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려면은 적이 우리를 두려워해. 24시간 언제라도 싸울 수 있는 태세. 태세면 그건 태세로서 적이 감히 도발 못하도록 우리의 힘을 갖다가 보여줘야 된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과 제임스 글린밋 태평양 해병부대 사령관이 영내 안보 상황을 공유하고 양국 해병대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두 사령관은 오늘 통화에서 다변화하는 영내 안보 환경과 관련한 올해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다양한 분야의 연합훈련 활성화 등 한미 해병대의 상호 운용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육군 39보병사단은 혹한기 훈련의 하나로 어제부터 이틀간 국지도발 대비 철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해안에서 내륙으로 적이 침투하는 상황으로 해군 해양경찰과 함께 통합작전을 벌였습니다. 사단은 드론을 활용해 대항군 위치를 식별하고
기동대대를 주축으로 한 지상작전부대를 투입해 대항군을 탐색하고 경멸했습니다. 697 군수지원단은 어제부터 이틀간 경기도 양주시와 남양주시 일대에서 시간의 차이를 두고 탄약을 장전하는 시차제 불출 훈련과 공중 재보급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전시 탄약 지원 계획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된 훈련에는 7군지단 탄약대대와 수송대대가 투입됐습니다. 7군지단 탄약대대는 시차제 불출 계획을 수립한 뒤 이를 야외기동 훈련으로 검증했습니다. 또 수리온 헬기를 활용해 공중 탄약 재보급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2월 12일)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으며 서부 지역 오후 3시, 동부 지역은 오후 8시 이후 그쳐 구름 많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으며 내륙 일부 지역에 안개 영향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6도, 원주 영하 13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5도, 부산은 7도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항공작전은 구름과 강수로 전 지역 제한되겠으며 해상은 높은 파고로 인해 전해상 제한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오늘 눈과 비가 내린 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아침엔 내륙 일부 지역에 안개가 예상됩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제주와 남해안으로 비가 예상되고 일요일 오전에 점차 그치겠으며 다음 주엔 동해상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